여러분,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허리 아플 때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이 생기면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발바닥에 붙이는 민간요법을 시도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방법이죠.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일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30년간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최진수입니다. 그동안 발바닥 파스가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내원하셨는데 한 달 넘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셨지만 허리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파스 때문에 발바닥 피부가 자극받아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민간요법이 널리 퍼졌을까요? 발바닥 파스는 정말 효과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바닥 파스의 진실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보다 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도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통증 덜고 손주랑 산책도 걱정 없이 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서로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바닥 파스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발바닥 파스가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상황에서는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허리나 무릎 통증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면 파스에 함유된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국소적인 혈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기와 자극이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하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통증 인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지난달 진료했던 77세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3개월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웃 할머니의 권유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 3일은 뭔가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다시 통증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플라시보 효과란 진짜 약은 아닌데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까 진짜 몸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통증이 20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는 실제 통증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 마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신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고 전반적인 이완감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미영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었는데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걸을 때 조금 덜 아픈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가 적절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파스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효과들이 원인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발바닥 파스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신다면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는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이것만으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이 널리 퍼졌을까요? 발바닥 파스가 허리나 무릎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이론적 배경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발 반사구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우리 몸의 여러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 부위가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의 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목할 점은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검증한 신뢰할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의학적 치료법이라면 마땅히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발바닥 파스 의료법은 그런 과정 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의학적으로 파스의 진통 성분이 발바닥에서 허리나 무릎까지 이동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증 부위와 직접적인 연결 경로가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자연 치유입니다. 대부분의 급성 허리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2에서 4주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때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파스의 효과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진료했던 70세 이정희 할머니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집 청소 중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발바닥 파스를 2주간 사용했고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통증은 단순 근육 염좌였으며 자연 치유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인 전승입니다. 동양의학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간요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과 온열요법을 중시하는데 파스가 제공하는 따뜻한 감각은 이러한 전통적 치료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가 치료법으로서 가족 내에서 지식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둘째, 성공 사례의 과대 해석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파스 사용 후 호전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효과가 과장되어 전파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자연 치유나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호전이 파스의 효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긍정적 결과에 더 주목하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 파스를 사용한 후 좋아진 사례는 널리 공유되지만 효과가 없었던 경우는 잘 기억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과 공유가 민간요법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접근성과 비용 측면입니다. 파스는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병원 방문이나 전문적인 치료에 비해 시도하기 쉽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이러한 자가 치료법이 중요한 대안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병원을 찾기 전 첫 대응책으로 사용되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그냥 참는 것보다 파스를 붙이는 행동만으로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실제 통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검증과 집단 지식의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다 이렇게 했다는 식의 집단적 지혜는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강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손쉽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열 및 냉각 요법입니다. 통증 관리에 있어 온도를 활용한 치료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급성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냉찜질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목을 삐거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차가운 얼음팩을 대면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냉찜질은 보통 부상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하루에 3, 4번씩 한 번 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씩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않고 얇은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합니다. 각 냉찜질 사이에는 최소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상 직후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만성 통증이나 근육 긴장, 뻣뻣함을 경험할 때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통증 부위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온찜질 적용 권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근육 긴장 상태에 사용합니다. 하루에 3, 4회 온찜질을 실시합니다. 한 번 온찜질을 할 때마다 20에서 30분 정도 유지합니다. 피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 약 40에서 45도로 유지합니다. 각 온찜질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2, 3주 동안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은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만성적인 근육통, 관절통, 근육 경직에 특히 유용합니다. 너무 장시간 적용하면 피부 자극이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온열 및 냉각 요법은 파스 사용보다 과학적 근거가 더 탄탄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 적절한 온도 치료가 통증 완화와 치유 촉진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RICE, 휴식, 얼음, 압박, 올리기 원칙이 급성 부상 관리의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온열 및 냉각 요법은 약물 성분이 없어 부작용의 위험이 적고 필요에 따라 쉽게 적용하고 중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테이핑입니다. 테이핑 요법은 특수 테이프를 붙여 근육과 관절을 지지하거나 움직임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적절한 테이핑은 관절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이고 재활을 돕습니다. 무릎은 일상에서 많은 하중을 받는 큰 관절이므로 테이핑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고정형 테이프는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제공하고 키네시오 테이프는 근육과 피부를 들어올려 혈액순환과 림프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관절 지지, 부담 감소, 근육 기능 보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이프는 보통 3일에서 5일간 유지되며 일시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부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하고 최대 효과를 위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보조기구 사용입니다. 허리 지지대나 무릎 보호대와 같은 다양한 보조기구들은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 지지대는 요통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기구는 허리 근육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허리 지지대는 부상 회복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착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관절염, 인대 손상 또는 일반적인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 보호대는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고 부적절한 움직임을 제한하여 통증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방지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스포츠 활동 중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발목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와 같은 다른 보조기구들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관절을 지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며 이미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보조기구는 약국, 의료기기 상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지지력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보조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보조기구를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68세 김미정 할머니는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녀는 발바닥 파스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허리 지지대 사용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한 결과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항상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앞서 언급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생활 습관과 장기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효과적입니다. 특히 한번 발생한 허리나 무릎 통증은 재발하기 쉬워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는 너무 기대거나 쪼그려 앉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30분마다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 은퇴 후 TV 시청 시간이 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1시간마다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인 후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 수중 운동과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은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하루 20에서 30분씩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생선, 견과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5kg 감소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약 20kg 감소한다고 합니다.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 동호회에 가입한 후 건강한 식습관으로 5kg를 감량했습니다. 살이 빠지니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파스 붙이느라 쓰던 돈으로 손주들 간식 사주니 더 기분 좋네요. 다섯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6-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염증 감소와 조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7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초를 돌보는 동안에는 통증도 잊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스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을 달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시에는 통증의 시작 시기, 통증의 양상, 악화 요인, 완화 요인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정확한 진단에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 전에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이나 시도한 치료법들을 메모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제안한 치료 계획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바닥 파스가 허리와 무릎 통증에 왜 근본적인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플라시보 효과나 발 마사지를 통한 일시적인 혈액순환 개선으로 미미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허리나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발 반사구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 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80세 김진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발바닥 파스에 의존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나를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노트와 함께라면 통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